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도 60대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79세 정명숙입니다. 38년간 전국 노인복지관과 생활상담소를 다니며 실버 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상담해드린 분들만 해도 3만 명이 넘어요. 솔직히 저 역시 7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나둘 친구들은 떠나가고 집에서는 그냥 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80대에도 아니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력 넘치고 매일이 즐거운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분들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패턴의 차이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84세 김할머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그림을 그려요. 처음엔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을 자랑스러워해요.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80세 박할아버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늙으면 이런 거지 뭐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차이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연구를 시작했어요. 행복한 80대들과 우울한 80대들을 비교 관찰한 거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된 생활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패턴들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법에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 비법을 담았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80대에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일을 3분만 해보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쉬어요.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고요. 이게 전부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작은 루틴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더라고요.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이 그걸 기억해서 자동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마치 시계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5% 낮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에너지 수준도 훨씬 높았고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이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부인을 잃고 나서 완전히 무기력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 5분만 하자고요.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하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3주 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체조를 마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산책도 나가게 되고 이웃들과도 인사하게 되고요. 6개월 후에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기뻤어요. 단순한 아침 루틴 하나가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창문 열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2분, 뭐든 좋으니까 매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하세요. 그걸 21일만 해보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우울해져요. 외로움이라는 게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7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소리까지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경로당에 나가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운동하고 가끔 나들이도 가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관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한 명만 안부 전화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만 해도 관계의 시작이에요. 제가 만난 82세 할머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옆집 할머니부터 안부 전화를 드리신대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이런 대화예요. 그분 말씀이 누군가한테 관심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해요. 우리 뇌라는 게 참 신기해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90세가 되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다고 해요. 저도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웠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겁났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점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카톡도 해요. 스마트폰 배우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걸 익히려고 집중하니까 다른 잡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컸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78세 박할아버님은 늦게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손자가 미술학원 다니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신 거예요.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삐뚤삐뚤했는데 6개월 후에는 풍경화를 그려서 동네 전시회에 출품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 뭔가 새로운 걸 그려보고 싶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도 하셨고요.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요리 하나 새로 배워보기, 악기 하나 익히기, 컴퓨터 게임 해보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롭다는 거예요. 뇌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하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들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 만보 걷기예요. 만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면 돼요. 처음엔 3,000보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좋고요. 걷기에 좋은 점은 생각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잖아요. 그런데 걸으면서 바깥 풍경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80세 김할머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신대요. 2년 넘게 하시니까 이제 그 시간에 할머니 보러 나오는 동네에 개들이 있을 정도예요. 할머니도 그 개들 보는 재미로 산책 나가신다고 하셔요. 몸을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러면 쉽게 피곤해져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그런데 꾸준히 움직이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7세 할아버님은 매일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세요. 아파트 1층에서 10층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3층까지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10층까지 거뜬히 올라가세요. 그분 말씀이 예전엔 마트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안 피곤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이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정말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오고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광고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돼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 쭉쭉 펴주기, 목 돌리기,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5번째 방법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하루를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한 일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날씨가 맑았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줬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뭘 그런 걸 적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5년 전이에요. 그때 너무 우울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감사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게 됐어요. 83세 할머님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예전엔 늘 아프다, 힘들다 하셨는데 감사일기 쓰신 지 3개월 만에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팠어요. 손주가 전화해서 기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기록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공책 하나 사서 매일 밤 3줄만 쓰세요. 글씨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볼 수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되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훨씬 풍성하게 느껴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71세 이 할머님은 6개월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셨어요. 몸도 아프고 우울하다고 병원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물 마시는 루틴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기, 컴퓨터 배우기, 매일 30분씩 걷기, 감사일기 쓰기까지요.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일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9세 박할아버님이에요. 이분은 아내를 잃고 나서 1년 넘게 집에만 계셨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도 치료받아 봐야 뭐 하나라고 하시면서 의욕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더니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특히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신 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됐어요. 손자가 가르쳐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처음엔 이런 기계는 젊은 사람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으셨나 봐요. 요리 영상도 보고 옛날 가요도 듣고 심지어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해라고 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아침 루틴만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두 번째 주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주에는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주에는 감사일기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5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들 덕분에 79세인 지금이 70세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배울 것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느냐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거예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요. 그냥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누군가와 나누는 안부 인사,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게 다 행복의 재료들이에요. 80대가 되어도 매일이 설레고 기대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은 오늘도 똑같겠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마음가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80대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뭘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실 거예요? 그냥 TV나 보겠죠. 그럼 모레는요? 똑같겠죠. 그러면 10년을 더 사셔도 똑같은 하루만 365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매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간다면 10년이 3650개의 서로 다른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리고 있었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분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할머님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매일이 똑같고 재미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혹시 이미 늦었어,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92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할머님이 계세요. 처음엔 연필도 제대로 못 잡으셨는데 지금은 수채화까지 그리세요. 그분 말씀이 9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알았다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날이 와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저도 74세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내가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녀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나 요즘 힘들어.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부터 열었어요. 그리고 손녀 사진을 보면서 물을 마셨고요. 처음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까지 나가봤어요. 그 다음 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 봤고요.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웃들도 만나게 됐죠. 할머니 요즘 자주 보내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경로당에도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컴퓨터 배우러 간다기에 저도 따라갔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대로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병원 신세만 졌을 거예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내일 아침 창문부터 열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도 자식들한테 나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가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어요. 라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만드세요. 창문 열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하기, 뭐든 좋으니까 3분이면 되는 간단한 일을 매일 반복하세요. 둘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안부 전화, 이웃과 인사, 경로당 나가기, 뭐든 좋아요. 셋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스마트폰, 그림, 요리, 악기,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산책, 계단 오르기, 집안일, 모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섯째, 하루를 기록하세요. 감사한 일 3가지만 매일 밤 적어보세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80대가 되어도 매일이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3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여유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들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창문 열기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이런 작은 것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80대, 90대에도 꿈을 꾸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뭐든 좋으니까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해 드리겠어요. 79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